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 이국재입니다. 이별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살면서 이제 어떠한 부부든지 기복이 있습니다. 기복. 안착이 될 때까지, 서로 신뢰를 쌓을 때까지 기복이 있는데, 이제 첫째로 이별수는 서로 정체성에 관한 충돌입니다. 그건 아기를 하나 낳든 둘 낳든 셋 낳든 상관없이 정체성에 관한 충돌인데, 자녀 하나하고 자녀 둘하고 셋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서 여성 같은 경우는 둘 정도만 가져도 힘이 펄펄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정도는 내가 쉽게 내가 건사한다, 내가 힘 있는 엄마가 될 수가 있는데, 셋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경제적인 능력 말고도 다른 정신적인 영역 부분이 있어서 자신감, 결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사주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기를 좀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해서 실제로 많이 낳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반대로 아기를 낳으시면 안 됩니다. 이별이 급하게 온 경우는 그래서 아기를 안 낳고 이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별이 오는 경우 그런 정체성에 관한 충돌. 두 번째, 운에서 옵니다. 운에서. 첫 번째 운은 삼재 팔란이라고 해서 팔란 중에 부부운이 들어있죠. 부부, 애정사 범민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게 들삼재에 세게 들어오지만 실제는 눌삼재나 날삼재에 참다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단점만 막 보입니다. 막 공격적이 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고 이별하는 경우 있고, 세 번째는 삼재가 아닌 운에도 배우자 자리의 충돌이라든지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또 이별운이 오게 되는데, 일단 그럴 때 이별이 좋으냐 이별하지 않는 게 좋으냐 할 때, 일단 가정을 이루었다 하면 이별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큰 부도가 났다, 혹은 주식 투자를 해서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모르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사고를 쳤다든지 신뢰가 깨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경우라, 그런 경우는 그냥 오히려 좋은 방법을 권해드리는데, 이런 정말 나쁜 경우 아니고는 정체성의 충돌, 운의 충돌, 이런 경우는 이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정체성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틀린데, 그런 걸 함으로써 시간을 좀 지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고, 대표적으로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은 누가 봐도 저분들이 이별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봐도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이별 시기만 이제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부인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저한테 와서 개명을 하셨어요. 개명을 하시고 가셨는데 3년 정도 이별을 안 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사이가 너무 좋아져서 동생뿐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헤어지지 막 불안했는데, 사이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자마자 바로 총알처럼 쫓아오셔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누이가 너무 신기해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여자들 이름이나 남자들 이름이 배우자를 깨는 이름이 있어요. 손처라고 합니다. 손처. 손재, 손처. 손재는 돈을 흐트러뜨리는 거고요. 손처는 배우자를 날리는 거예요. 그 날리는 방법이, 그다음에 상처를 줘서 날리는 것도 있고 금전을 날리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조화를 이뤄서 개명을 하고 배우자 이별을 막은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개명을 한다고 무조건 다 막아주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걸 진단을 받아서, 아까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헤어지는 게 좋으냐 헤어지지 않는 게 좋으냐 할 때 정말 극한 상황을 빼놓고는 헤어지지 않고 가는 게, 왜냐면 이별의 종착역은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3대를 내려갑니다. 3대 아들 손주 때까지 기운이 내려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음덕이라고 합니다. 음덕을 깨는 겁니다. 음덕을 깨게 되면 지금 잘 살고 못하는 사람이 사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인생의 100%가 사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 때까지 내려가는 그 기운을 막는 거기 때문에 이별을 안 하고 건너뛰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때 피하거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배우자의 관계는 이제 궁합이라고 하는데, 궁합이 정체성과 정체성의 만남이다. 그래서 첫째,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A라는 사람 B를 만날 때
굉장히 잘해주고 싶고, C라는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나고, D라는 사람을 만나면 나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따른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궁합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성질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자분 성질 급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남자가 자꾸 성질을 건드려요.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아 무슨 짜장이야, 짬뽕. 대공원 가자 그러는데, 무슨 대공원이야, 그냥 영화나 보러 가자. 이렇게 성질을 건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땡입니다, 땡. 그렇게 하다가 다시 서로 잠자리 가지면 풀어진다? 아닙니다. 성질을 안 건드려야 됩니다. 반대로 여자분의 정체성이 좋은 물건, 비싼 밥, 좋은 식당, 좋은 옷, 좋은 선물,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남자는 전혀 관심 없고 식사를 그냥 순댓국 가서 먹는지 야간에 우동집 가서 막 사주고 이런다든지,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여자라고 볼 때는 그 남자의 그런 습관이 어느 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생활 철학이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저 사람 혹시 나중에 돈 벌면 바뀌지 않을까?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가 미리미리 덜어내는 겁니다. 덜어내고 궁합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교제하면서, 교제 3년 하고 5년 하면서 궁합 보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맞냐면, 그러면 정체성에 대한 조언을 해줍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가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해라. 약점 단점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너 그 사람하고 하면 너 남편 잡어, 너 이별해, 그 사람 만나면 너는 과부돼, 그 사람 만나면 호랍이 돼, 막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사귀었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다 할 때 그 조언을 정확히 받으시면 실패하는 결혼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연애는 자유롭게 한다. 내 마음에 불편하다, 참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결혼에서도 역시 불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충족됐을 때 그때 이제 궁합을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궁합이 안 좋은데 서로가 노력해서 그거를 좀 완화시킬 수도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궁합은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이라 이런 경우 있어요. 서로 싸우는 궁합들이 있어요. 싸우는 궁합. 그럴 때 남자분은 재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칭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에 관심 없고, 여자분은 칭찬보다는 현금이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즉 생일 선물할 때 뭐 사줄까 고민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금이죠, 현금. 내가 기분이 많이 좋으면 10만 원, 기분이 안 좋으면 만 원. 물론 만 원, 10만 원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만족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좋아서 싸우는 궁합 같은 경우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의논입니다, 의논. 1번도 의논, 2번도 의논, 3번도 의논.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남 흉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코골고요, 게을르고요. 이렇게 흉 보면 그 사람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체성을 풀고 그렇게 습관을 들이게 되면, 아까 시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싸우는 궁합들은 젊어서 싸우지만 나이 들어서는 서로 친구같이 아주 좋게 지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여자가 나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할 사주가 있고요, 나이 어린 사람하고 결혼할 사주가 있는데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 만나야 편한데 어린 사람 만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마음고생 많이 하며 삽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지적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보다 어린 사람의 여자는 훨씬 더 어리단 말이에요. 3, 4살 어리면 7, 8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비교를 당하죠. 이렇게 내가 뭘 해줘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 기본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이렇게 연애를 하거나 혹은 결혼 준비를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활용을 하게 되면 상처받지 않고 그냥 실패하지 않고 잘 갈 수 있고, 궁합을 본다고 할 때 여기 맹점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궁합 보면요, 결혼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궁합을 봐서 잘 맞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궁합부터 볼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 밀려주느냐, 아니 선물을 잘해주느냐, 아니 나를 존중해 주느냐, 아니면 예절이 바른가. 여자가 예절 바른 거에 꽂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만족이 되는 사람, 그리고 아까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궁합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속전으로 이루어져서 불꽃이 튀면 빨리 식습니다. 결혼과 연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연애를 결혼 생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